독후감 4.0 트렁크 요 수업을 좀 제가 25번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촬영이 아까 수업 시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우리 보강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촬영 용도로 다시 이제 좀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하실 때 좀 요걸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다가 좀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거나 하면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놓고 보강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반드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질문부터 볼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야?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어떤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while절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while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쌤이 이렇게 색깔 표시해 놓은 거 보이지? 파란색으로. 이 부분이 주요 소재를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While we dislike failing in our regular endeavors,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면에, 자,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의 규칙적인 노력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적인 노력이란 건 그냥 일반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를 싫어한대. 당연하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실패하는 걸 싫어하는 반면에 게임이라는 건 are entirely different thing. 완전히 다른 것이래. 즉 그게 무엇이냐? 동격인데 안전한 영역이라는 거야. 어떤 안전한 영역이냐? Which failure is okay. 실패가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괜찮은 안전한 영역이래. 즉 neither painful nor the least unpleasant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도 않고 전혀 불쾌하지도 않다랍니다. 자, 첫 문장 지금 읽었어. 자, 첫 문장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글에 소재로서 잡을 수 있는 게 뭐겠냐?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대조 비교를 하고 있는데 대조 비교의 측면에서 어떤 일상의 영역과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분야 여기에서의 실패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였어? 일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실패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regular endeavor를 한다는 거야. 노력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반면에 게임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비교적 안전한 영역에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안전하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불쾌함, 그러니까 전혀 불쾌함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게임은 실패해도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야. 뭐 불쾌하지 않다라고 했고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다음 넘어가 볼게. 그게 왜 그러냐면 the phrase is just a game. 자,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라는 이 말이 suggest, 암시한대, 대절을 this would be the case. 이것이 케이스, 사실일 것이라는 거를 암시를 준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이라는 거는 무엇이다?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 아니, 게임이 왜 실패해도 괜찮은 건데? 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근거로서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인용구를 지금 사용한 거야. 인용구. 이 어구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 아니 뭐 게임일 뿐인데 뭐 게임 졌다고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약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게임은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 근데 뭘 실패해봤자 어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어? 이런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사용되잖아.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누구든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야, 게임 별거 아닌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야. 이 말이 많이 쓰인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게임이라는 건 실패해도 상관없는 영역이다. 이거를 뒷받침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바로 이어서 볼게.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 위에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게임이라는 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야. 이어서 볼게. And we do often take. 자, 우리는 자주 정말로 take한데, 받아들인데, what happens in a game. 자,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To have a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From 뭐로부터? What is outside a game? 게임 바깥에 있는 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즉 게임 내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게임 외적으로 벌어진 것. 여기서 말하는 게임 외적이란 건 뭐겠습니까? 일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야. 게임 내는 말 그대로 게임의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즉 게임 내적인 영역과 게임 외적인, 즉 일상 세계에서의 영역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지. prevent A from B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자, 이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prevent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막다, 뭐 방해하다, 멈추게 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stop이라던가 뭐 keep이라던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뒤에 A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B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됐어?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여기부터 요 덩어리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거를 막는 거야. 야, 딴 사람들이 목표 성취하는 걸 막어. 이게 좋은 일이겠어? 당연히 아니잖아. 방해하면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 is usually harsh behavior. 뭐랍니까? 적대적인 행동이래요. 보통은요. 어떤 적대적인 행동이야? friendship, 우정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적대적인 행동이야. 아니, 니네가 목표가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너네 목표를 막 방해하는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해야지, 선생님이랑. 당연히 관계를 끝맺음 해버릴 수도 있는 적대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지금 앞에서 설명한 요 내용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 말한 거야? 일상에서의 것을 얘기한 거야. 일상의 것. 자, 그런데 다음 거를 볼게.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prevent, 막는데요. 다른 players가. 자, player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건 뭡니까? 게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결국 다른 게임하는 사람들이 from achieving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막아버린데 뭐 할 때? When playing friendly games. 우리가 친선 게임을 할 때요.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나온 요 부분 있죠. 여기 but 이하에 있는 요 내용. 요 내용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지금 여기에서 소재가 뭐였냐? 게임과 일상에서의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위에서 아까 써놨죠? 게임과 일상의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패고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글의 주요 소재였단 말이야. 근데 일상에서는 어떻대요? 일상에서는 실패,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목표 달성하는 걸 방해하는 것. 이거를 실패로 표현을 한 거죠. 실패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실패가 일상에서 벌어져. 일상에서의 실패가 벌어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자, 여기서도 똑같아. prevents 나왔고 목표를 방해하는 거야. 역시나 여기도 실패야. 실패인데 여기서 players라는 녀석을 통해서 얘는 게임에서의 실패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게임에서의 실패는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 그냥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친선 게임에서는 우리가 그냥 자주 방해를 한대. 그냥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방해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 상관없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선수들이 목표 달성하는 걸 방해한다. 어디에서? 게임의 영역에서.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서로 경쟁을 하는 목적은 뭐야?
이기기 위해서잖아.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B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B의 목적은 승리예요. 승리. 자, 근데 이 B 얘를 B라고 생각해봐. B라고. 그럼 B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건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B가 게임에서 승리한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 B가 게임에서 승리하려 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 A 입장에서는. 왜? 아, 그래야 A가 승리하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B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목표를 달성하는, 즉 승리하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우리는 결과도 이미 알고 있다. 일상에서는 목표를 방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게임에서는 어떻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게임 한 판 이기고 진 거 같다가 막 관계가 깨지고 이러진 않잖아. 그럴 관계라면 깨지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아래 패러프레이징에 쌤이 뭐라고 써놨냐. 목표를 이루는 걸 방해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인데 게임에서 뭐다? 그냥 흔한 일이라는 거야. 즉, 딱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가볼게. Games in this view. 자, 이러한 관점에서 게임은 is something different. 자,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다.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어. 지금 일상 세계랑 다른 영역이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즉, 프레임이야. 어떤 구조야. 여기서의 프레임은 앞에서 말한 이 something과 동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면 어떤 구조냐? And which failure is not the least distressing 하는 구조라는 거야. 즉 실패가 뭐이지 않냐면요. 최소한의 distress, 즉 전혀 괴롭게 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도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실패해도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근데 regular world, 일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실패하면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잖아요. 날 괴롭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도입에 대한 결론이라고 쌤이 써놨지.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느낌이라고 표현할까? 실패에 대한 어떤 느낌?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고 쓸게요. 실패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느낌. 이 느낌이 게임과 일상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일상에서의 실패는 어떻다? 굉장히 좌절감을 줄 수 있다. 근데 게임에서의 실패는 어떻다? 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걸 정리한 게 바로 요거야, 요거. 실패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 개인의 받아들이는 느낌은 게임과 일상은 다르다.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봐봐. 만약에 글이 여기에서 끝났어.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그냥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게임에서의 실패는 별 상관없다. 그냥 이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글이 여기서 안 끝났지? 이어서 한번 봐볼게. 다음. 자, 여기 뭐가 나왔냐? yet 나왔지.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but이나 however, yet 이런 거 나오면은 조심해라. 그 부분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볼게. 하지만 this is clearly not the whole truth.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사실이 아니랍니다. 분명히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이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래.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앞에서 말했던 실패에 대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게임과 일상이 다르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우리가 실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자, 다시 한번. 실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어떻다? 게임에서나 일상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야. 됐어? 앞에서까지 얘기한 건 뭐였냐면요.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야. 일반적인 설명. 게임은 실패해도 원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영역인 거야.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어요. 계속했어. 뭐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세상과는 달리 실패가 괴롭지 않고 게임 져도 괜찮고 그냥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실패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치? 여러분 버전으로 말하면 현실이란 게 뭐겠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너네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좌절하게 되잖아. 그치? 그 실패를 누구나 하기 싫어한다고. 그 실패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노력을 한다는 거야. 아까 엔디버란 표현이 나왔었죠. 초반부에. 근데 지금 요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실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게임이나 일상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아까 전에는 우리는 게임에서 실패를 해도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We are often upset. 우리는 자주 속상하대. When we fail. 우리가 실패할 때. 바로 나왔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또 we put in considerable effort.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들인다라고도 나왔잖아. 상당한 노력을 들인대. 자, 지금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였어? 일상에서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일상에서는 뭐야? 실패를 원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거였잖아. 맞아? 맞아? 근데 게임은 어떠냐고. 실패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다고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고. 실패하면은 화난다고 게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들인다는 거야. 무슨 막 게임 티어 올리겠다고 막 엄청 게임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바로 여기 나와 있죠. To avoid failure while playing a game. 게임하는 동안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실제로는. And 그리고 we will even show anger. 우리는 심지어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대. 분노. 또 나왔지? 부정적 감정의 예시가 되는 거죠. 부정적 감정의 예시입니다. 자, 우리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 누구에게? Toward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야. Who foil our clever game plans. 우리의 영리한 게임 내에서의 계획을 저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다시. 자, 우리의 영리한 게임 내에서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란 건 결국 뭐겠습니까? 승리를 위한 계획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승리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아니, 우리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남학생들 저기 뭐지? 내가 막 페이스북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끼리 이렇게 대화해서 야, 너 나보다 공부 못함? 이러면 응, 맞아.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나보다 게임도 못하는 게 이러면은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가 나왔으니까 in other words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잖아. 결국에는 paraphrasing 하는 거야.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 하겠다. 이 소리야. We often argue. 자, 우리는 자주 주장한대. 뭘? 대절을 자주 주장하는 거야. 인게임에서의 실패가 어떤 것이냐면 무해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는 주장을 한대. 아까 이거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아니 뭐 게임 그까짓 거 뭐 좀 지면 어때?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냐는 거야.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 여기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왔지? fail to act accordingly 라고 나왔습니다. 직역을 먼저 해볼게. 그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답니다. 행동하는 걸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장은 결국 무엇이냐? 이 글 전체의 주제를 전부 다 요약한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 내용 여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게임에서 져도 뭐 별로 상관없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에서 졌을 때의 그런 중립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에 따라서 행동을 못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말하는 거야. 상관없다는 듯이. 저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래서 이 accordingly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라는 건 무엇이다?
결국에는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됐어?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를 지금 한 단어로 뭐라 표현했냐면요. 뉴트럴로 표현한 거야. 뉴트럴. 중립적인. 중립적으로.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맞춰서 행동을 못 한다고. 중립적으로 행동을 못 한다고. 왜? 열받으니까 게임에 치면은.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못 한다고. 됐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 한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한다는 건 뭐야? 그래? 아, 내가 쿨하게 졌다. 그래.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아우, 열받아. 아,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밑줄에 쳐져 있는 게 뭡니까? 그에 맞춰서 행동을 못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와 관련된 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은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1번 Try to change our plans for winning a game. 해석해 보자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2번 are upset and angry when we fail in a game. 우리가 게임에서 실패했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난다. 3번 express our frustration when we are alone.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좌절감을 표현한다. 4번 stop playing a game when we are satisfied.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 게임하는 걸 멈춘다. 5번 tend to forget to learn from our failures.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왜 정답이 2번인지 그 근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정답 2번이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2번을 해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 2번 해석을. 우리가 게임에서 실패했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난다야. 속상하고 화가 난다. 자, 얘들아. 이 내용이 뭐였는데? 아까 요 대절 내용은 상관없다였어. 게임에서 져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상관이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즉 우리가 게임에서 실패했을 때, 졌을 때 어떻게 된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아까 쌤이 얘기했지. 이 부정적 감정이 뭔데?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잖냐. 됐어?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밑줄이 의미하는 바, 특히 accordingly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accordingly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 그에 맞춰서는 뭐에 맞춰서야?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못 한다고.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거야. 됐냐? 자, 아래 쌤이 이제 글 구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 글 구조를 일단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중심 내용 파악 부분에 답을 좀 불러줄게요. 자, 게임에서의 실패는 일상에서의 일들과 달리 실패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는 흔히 게임에서의 실패를 꺼려한다.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피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게 중심 내용 파악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 부분을 좀 같이 보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요약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하단에 보면은 이 도입 세 덩어리 나와 있지 이거를 A로 잡으면 되고 아래 나와 있는 반박 결론을 B로 잡으면 되더라. 그래서 이 글을 이런 거를 쌤이 AB 패턴이라고 불러. AB 패턴. 선생님은 크게 글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여기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것도 지우고 선생님은 크게 글 구조를 AA 패턴이 있고 AB 패턴이 있다고 해. 이렇게 선생님은 나눠. ABA 패턴도 있어. 근데 그냥 이 두 가지만 설명할게. AA 패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one way야, one way. 글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반전이 없는 거야, 얘는. 자, 근데 얘는 어떠냐? one way가 아니죠. 반전이 있는 거야. 됐어? 주로 이런 패턴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 AA 패턴과 AB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주제가 어디 나오는지가 항상 중요하잖아. AA 패턴 같은 경우는 주제가 보통 어디 있냐면요. 주제문이 주로 초반부에 많이 나와요. 초반부. 아닌 경우도 있어, 얘들아.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주제를 미리 깔아놓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쫙 하는 이런 패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주제를 맨 마지막에 까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주로 초반부 아니면 아예 후반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근데 AP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얘는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겠냐?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주제가 되겠지, 당연히. 그럼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당연히 B가 등장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B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야. B 시작 지점. 됐냐?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테스트 이제 변형 문제를 내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냐? AP 패턴은요. 주로 많이 내는 게 삽입으로 출제를 많이 할 수 있겠죠. B의 시작 지점을 삽입으로 내거나 아니면 B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하거나. 쌤이 전에도 말했지만 빈칸 같은 경우는 주로 주제문을 빈칸을 뚫는다고 했었어. 근데 주제문이 어디라고 했어? B의 시작 지점이라고 했지, 쌤이. 그러니까 빈칸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휘로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아.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줄 5개 쳐져 있어. 그러면 글의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치? 좀 다시 좀 그려볼게. 다시 여기다 갈게. 자, 밑줄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를 딱 반 잘라볼게. 위에가 A 내용이고 아래가 B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 맞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은 좋다 얘기인데 요 내용은 나쁘다 얘기야. 그러면 이 밑줄 쳐져 있는 어휘들과 이 밑줄 쳐져 있는 두 개의 어휘는 당연히 내용이 달라야겠죠. 됐어? 그래서 역시나 어디가 B의 시작 지점이냐가 중요하겠지. 그치? 이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쓰이는 어휘도 달라지겠지. 자,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요약은요. 어떤 대조나 비교류의 패턴에서 원래 요약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A, B가 서로 반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대조 비교류일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통념 반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약형으로 출제하기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변형 문제 유형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전부 다 B의 시작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B의 시작 지점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거에 따라서 삽입, 빈칸, 어휘 요약을 다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핵심 구문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쌤이 설명했던 동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자. 다음 거는 이제 26번인데, 요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놓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녹화가 안 됐는데, 26번은 이제 수업 중에 영상 녹화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26번은 그, 이제 수업 시간 버전으로 선생님이 따로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이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